자, 어제까지 해서 월화수 독서에 관한 수능 특강 지문들을 같이 공부해 봤고요. 오늘은 EBS 2025년 재작년 거 1-2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가지고 어제까지는 좀 짧은 지문들이었고 오늘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로버트 노지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이제 배경 지식을 이야기하면 노지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존 롤스예요. 롤스. 정의론 들어봤죠?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노직이 롤스의 정의론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노직은 개인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다. 자, 그래서 생명과 자유에 대한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 등 이 개인의 권리는 국가 권력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인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노지의 책인데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해서 가장 정당한 국가는 뭐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국가의 가장 정당한 모습은 뭐냐,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줄여볼게요. 한번 두 번째 읽기. 개인은 존엄한 존재야. 개인의 권리는 국가 같은 그런 존재가 위협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야.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해서 가장 정당한 국가가 뭔지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노직이 생각한 가장 정당한 국가의 모습이에요. 자,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최소 국가예요. 미니멀 스테이트. 들어봤어요? 미니멀 스테이트. 자, 세 번째 읽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노직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 있다 보면 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당한 국가는 뭔지 설명하게 되었다. 너희들 사회계약서를 들어봤지? 로버트 노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존 롤스야. 분배 정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지의 베일 알아요? 무지의 장막 들어봤어요? 존 롤스의 키워드거든요. 존 롤스가 제시했던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무지의 장막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자기가 최악의 상태일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존에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은 할 수 있게 의사를 결정할 것이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그게 무지의 베일의 의미거든요. 나중에 이제 비문학집은 나올 때 한번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근데 로버트 노직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야, 국가 개입하지 마. 자유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존 롤스는 분배, 평등 이 가치를 추구했다면 노직은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 자유를 막 추구하다 보면 너희들 혹시 토마스 홉스 들어봤어요? 리바이어던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윤병기도 자유를 추구하고 김승주도 자유를 추구하고 이다은도 자유를 추구하고 각자 저마다 막 자유를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모종의 어떤 계약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구성체에게 주었다. 그 구성체가 국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계약설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노직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국가는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야. 너 틀렸어. 하고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과정을 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공부가 더 깊어지려면 로버트 노직 반대편에 있는 존 롤스 노직이 극복하려고 했던 사회계약설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존 로크나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홉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틀을 가지고 이 지문을 보면 좀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라. 국가가 강제력을 독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그게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강제력은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위적 힘, 권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들어가면 막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때 이제 사회계약에 의해서 그 권한을, 권력을 부여받은 국가가 통제하는 거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이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아까 노직이 이 권리가 어떤 권리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권리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권리. 그러니까 개인들은 내 권리는 절대적이니까 내 자유는 절대적이니까 행사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막 행사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면 다른 이에 의해서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는 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서로 보호하게 된다. 자, 보호협회. 요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 결성하는 요 과정이 계약이에요. 계약. 사회계약설의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항상 대기 상태. 요런 거 이제 요런 꼭지들을 잘 이해해야 비문학 지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읽기 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기. 국가가 강제력을 독점하고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요건의 강제력은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권위. 자,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협회를 결성해서 서로서로를 자기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자유까지 보호하다 보면 협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세 번째 읽기. 국가의 두 가지 요건 중에 국가가 독점하는 강제력은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계약에 의해서 협회를 결성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항상 대기 불편이 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국가는 원래 계약이란 말, 그러니까 초기의 국가 형태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야, 내 권리를 양도할게. 네가 이걸 좀 이 혼란상을 좀 정리를 해줘. 이 단계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협회인데요. 뭐에 비유하면 좋냐면 관습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우리 옛날 농촌 사회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을에서 누가 어떤 뭐 잘못을 하면 멍석 같은 거 말아가지고 막 때리고 밟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노직이 주목했던 문제는 뭐냐면 좋아, 그렇게 해서 자치를 할 수 있어. 우리가 혼란을 해결해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끔이지 별로 경제적이지 않단 말이야.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국가 형태는 이랬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형성된 보호협회가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를 양도해서 혼란을 해소하려고 했던 이 보호협회가 그 구성원들을 항상 대기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불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라는 조직이 점점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아까 첫 단락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국가가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과하면 안 돼. 그래서 미니멀 스테이트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많은 일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노직이 생각했던 지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국가는 그 자유가 침해되지 않게만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벌써 결론이 다 나왔는데요. 자, 일단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업적 보호협회가 탄생한다. 자, 그냥 보호협회가 아니라 상업적이지? 상업적인 건 뭐야? 노직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는 걸 설명한 사람이야. 사실 자본의 논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더니 너무 불편해.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내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서 내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거야. 내 자유 보호하자고 이런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좀 더 경제적인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든 협회가 상업적 보호협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경찰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 미니멀 스테이트하고 거의 유사한 말이 야경국가론이야.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그게 야경국가야, 야경국가. 그러니까 국가는 그냥 경찰 노릇만 하면 된다는 거야. 경찰 노릇만 하면 되는 국가. 그게 최소 국가야. 이해 가시죠? 아주 경제적으로 국가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협회를 뭐라고 한다? 상업적 보호협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협회는 사적 계약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만 보호한다. 이거는 초기 상업적 보호협회의 한계야. 계약 당사자들만 보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상업적 보호협회들이 여러 개 생겨나면 얘네들끼리 경쟁해. 이것도 이제 자본의 논리야. 그치? 맞아? 이런 협회, 이런 협회, 이런 협회가 있는데 어떤 협회는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숭덕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거야. 잘 보호해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문일 마을은 잘 보호를 안 해주니까 안 가는 거야. 문일여고 2분의 1패네요. 그죠?
안 가는 거야. 그럼 거기 폐허가 되겠지. 말이 너무 심했네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본의 논리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더 많은 그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 상업적 보호협회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경쟁에서 지배적인 어떤 보호협회가 생긴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지배적 보호협회야. 알겠죠? 지배적인 위치에 있긴 하지만 다른 협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경쟁이니까. 문일협회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고, 그죠? 할 수 없죠. 막을 수는 없다.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권력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국가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권력을 독점하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대한민국이 정한 법률을 따라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이 정한 그 법률 안에는 독점적 지위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국가의 요건인 독점, 자, 독점적 지위, 권력 독점, 요게 이제 아직은 지배적 보호협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협회는 국가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아직은. 그런데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이게 그 다음이에요. 사법조직을 설립해서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해요. 막 서로 경쟁하다가 이제 사법적 법률 관계를 통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 형태의 국가가, 그 형태의 협회가 극소국가예요. 극소국가. 자,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제외하기 때문에, 자, 노직이 이야기한 국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아직은, 그러니까 극소국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그냥 자유로운 개인의 형태였는데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상업적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그러다가 지배적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극소국가까지 갔어요. 근데 극소국가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직의 국가 수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상업적 보호협회에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는다. 이 협회는 사적 계약자들만 보호한다. 상업적 협회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협회가 형성된다. 서로 경쟁하면서. 하지만 다른 협회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권력 독점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두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하나의 협회가 사법조직을 설립해서 독점적 보호를 행사하게 된다. 그런 극소국가 형태가 된다. 그런데 권력 독점 요건은 충족하지만 비용 부담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제외하기 때문에 노직의 국가 수준까지는 못 간다. 잘 정리되죠? 세 번째 읽기. 상업적 협회의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다. 계약자들만 보호한다. 자, 협회들끼리 경쟁하고 결과 지배적 협회가 형성된다. 하지만 아직 권력 독점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요건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협회가 사법조직 설립해서 발전하게 된다. 극소국가까지 가는데 여기서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노직의 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아직 노직의 국가 요건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 가볼까요? 자, 노직은 그러면 극소국가가 왜 한계가 있냐?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독립된 개인들을 흡수해서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국가가 될 때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국가까지 간다. 그러니까 다음 발전된 형태는 최소국가예요. 최소국가는 국가에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개인과 국가가 최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개인이란 말 있죠? 개인이란 말 밑에 써놓으세요. 이게 정확하게는요. 개인이 행사에 마땅한 자유입니다. 자유. 절대적인 자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자유와 국가의 권력이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무정부 상태보다 나은 국가. 자, 그러나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국가. 그게 이상적인 국가라고 봤다. 여기서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된 국가는 그럼 뭘까요? 최소한의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 그 국가가 뭘까요? 복지국가예요. 그렇죠? 또는 포괄국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복지국가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롤스입니다. 존 롤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국가에 관한 개념이 반대예요.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관점에서 완전히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내가 이제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했잖아요. 사회계약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진짜 국가는 그렇게 생겨난 게 맞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다 모여가지고 야, 내 권리를 너한테 줄게 하고 국가가 딱 생겨나요? 짠 하고 국가가 나타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 사회계약서 다 뻥이라는 거야. 그거 다 구라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그럼 생겨난 거야? 노직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보호협회가 있었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층위에 있는 욕망에 의해서 상업적 보호협회가 만들어졌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적 보호협회가 생겨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돈 내는 사람만 보호해주던 극소국가가 생겨나고, 이게 아직 완전한 국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보호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됐다. 그래서 그게 최소국가다. 이거 자연 발생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느 한 날 한시에 자, 우린 이렇게 계약하자. 이랬을 것 같지 않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그 욕망,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따라서 막 따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직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제 노직하고는 반대편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노직의 이야기가 노직의 강점을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야.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보호에만 국한해야 돼. 야경국가. 개인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돼. 이게 수수료가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지불해가지고 사회복지하지 마. 이런 얘기야. 그게 노직이 그리는 국가의 이상이었다. 자유를 절대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국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읽기. 노직은 이 극소국가에 가담하지 않는 개인들을 흡수해서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국가까지 가야 된다고 보았다. 최소국가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자, 개인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가 최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 무정부 상태보다 나은 그러나 최소의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본 것이다.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보호에만 국한되고 개인은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보았다. 그게 노직이 생각한 자유주의적 국가 이상이었다. 세 번째 읽기. 노직은 극소국가가 최소국가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이 최소국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보호를 제공한다. 개인의 권리 확보 위해서 개인과 국가는 최대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무정부 상태보다 나은 그러나 확장되지 않은 국가, 그게 자유주의적 국가의 이상이었다. 마지막 단락이죠. 최소국가보다 확장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누굴 겨냥한 말이냐면 확장국가니까요. 요게 존 롤스를 겨냥한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요? 세금 걷어가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노직이 뭐라고 했냐면요. 국가가 나한테 뜯어가는 세금은 강제 노동이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주장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최소국가는 국가로서의 공적 성격이 뭐예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공적인 일이죠. 이게 복지란 말이야. 이 공적 성격보다 사적 협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자, 노직이 이야기하는 국가는 그러니까 공적 성격은 없는 사적 조직이야.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권리, 경시했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 거기에 의의가 있다. 됐죠? 자, 확장 국가는 필연적으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개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직의 주장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최소국가는 사적협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이상적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 거기에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읽기. 자, 개인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를 주장한 노직의 이 주장은 국가를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최소국가는 사적협회라는 사적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이상국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에 의의가 있다. 됐죠?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 했고요. 아까 내가 이제 몇 개 던졌던 화두들이 있잖아요. 이 지문이 만약에 이제 그냥 이 지문 하나로 끝나면 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증발돼 버리는 그런 지식이 될 텐데, 연관된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붙어 있으면 아주 강고한 지식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쉽게 잊혀지지 않으니까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속독의 마지막 꼭지는 배경 지식이야. 사실 비문학은요, 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읽어도 괜찮은 지식의 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지문 하나 만들자고 교수님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현직 교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잘 정리한 거란 말이야.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다 들어. 알았지? 방학이라 할 일도 없잖아. 빠지지 말고 내가 이거 안 빠지고 거르지 않고 계속 가면 낙수가 바위를 뚫는 것처럼 여러분의 실력도 한층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